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경기도의회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에 설치 대상을 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9일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나눔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정지현 목사가 볼리비아 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12살에 볼리비아에 정착한 정 목사는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볼리비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경기도청 앞 녹지대에 수백여 명의 시민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경기도의회를 규탄하기 위해서인데요. 개정된 기본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경기도청 앞에 모인 수백여 명의 사람들. 목이 터져라 성평등 반대를 외칩니다. 최근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16일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경기도의회. 문제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개정됐다는 것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교회나 신학교 등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는 것. 이 성평등은 이 동성애를 의미하고 이 성을 6, 70까지를 인정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이 이 경기도 나쁜 성평등 조례라고 명명을 한 것은 아주 악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모든 기관에 이 성평등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기런평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이대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우리 후손들이 끊임없이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부르짖고 빨리 돌이키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윤리도덕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정말 다시 세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잘못된 법과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후대에 두고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미 성평등 관련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에 학교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젠더 인권 네트워크 행사가 열렸고 이 행사에 성평등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박옥분 도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잠잠하고 침묵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정상이고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 위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서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민 5만 명의 청원으로 증명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 반대 여론. 경기도의회가 조례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에 관한 기준이 건강하게 지켜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9일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나눔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공연과 함께 장기기증 교육과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한 명이 장기를 기증하면 9명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로 지정된 날입니다.
서울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현재까지 약 38만여 명.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시민의 3.9%가량이 생명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저조한 상황.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인 수를 나타내는 수치 역시 스페인 48명, 미국 33명, 프랑스 30명 등인 것에 비해 한국은 9명으로 매일 5명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을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이번 페스티벌을 서울로 7017 장미무대에서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생명나눔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장미무대에서 목련마당까지의 길을 생명나눔의 길로 꾸며 오가는 이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엽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하루 동안만이라도 시민들이 기증자와 이식인들의 삶과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시는 시민분들이 이 생명나눔 길에서 기증자와 또 이식인들의 삶에 대해서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식인들은 이식을 받은 다음에 건강을 회복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고요. 세상의 끝에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선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귀한 나눔에 우리 국민들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이들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 각종 놀이와 캘리그라피 등의 문화체험, 교육을 통해 생명나눔 실천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 봅니다. 또 장기 기증에 대해 가졌던 오해를 풀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일들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365일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면서 또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분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참여하시고 도너 패밀리이신 분들도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관심이 전혀 없었던 분들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장기기증 서약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기회에 장기기증에 서약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생명나눔 1등 도시인 서울시가 우리나라 전체 장기기증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협력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스크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84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미순 제주영락교회 장로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미순 회장은 50여 년 만에 지방회원 중 처음으로 배출된 회장으로 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로는 여성 할당제 도입, 성경적 여성관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교계 내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 정치현 목사가 볼리비아 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 한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의사이자 목사인 정치현 박사가 볼리비아의 야당 기독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건데요. 정치현 목사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대선이 다음 달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작년에 볼리비아에서 공산국가법을 2달 만에 합격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쳐가면서 데모를 해서 그 법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건 쿠바법이고 베네수엘라법으로서 볼리비아를 가난하게 만들고 또 마약을 공식화시키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법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서는 있어야 없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 가운데 기독민주당의 하이메 파스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남아서 한 달 전에 제가 여러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리비아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커다랗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보고 느끼고 또 볼리비아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책에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경우 부친께서 예장 통합교단 파송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선교적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목회자로 또 의사로 섬김의 사역을 이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부터 자란 볼리비아 어떤 나라인지도 궁금합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의 중앙에 있어서 중진국으로서 발전하는 도시이지만은 그것이 다 중앙 집권, 경제 집권이 모든 것이 석유를 지하 자원을 석탄이나 그런 그 광산 그렇죠. 광산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거에만 의지를 하고 자기의 개발을 한다든가 꿈을 키운다든가 볼리비아 안에서 무엇을 발전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법적인 것들이 어렵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렵게 모든 법적인 시스템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는 정부가 사업기관을 도와주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 협동 정신, 근면, 또 자립 정신, 그 우리 한국의 발전을 시켰던 그 모토적인 그 정신을 볼리비아에 잘 들여드리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지하 자원을 잘 쓰면은 볼리비아가 선진국 나라에 빨리 그 라인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외로 여러 가지 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토속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그런 쪽으로 신문 기자들이 저를 유도를 해서 애매하게 저를 꼬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와 여기에 볼리비아 토속주의, 호모주의 그런 것들이 저를 유도를 요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가 돼서 이제는 야당이 9개가 있는데 아니죠. 야당이 8개 현 당까지 해서 이제 현재 정부당까지 해서 9개인데 오히려 이런 당들이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더 하나가 돼서 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요. 대선 공약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한국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서 또 한국의 커다란 회사들, 특히 현대나 삼성이나 또 조선사업, 철광사업들이 볼리비아에 들어와서 한국의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장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볼리비아 자동차가 만약에 현대차가 나온다면 현대 메이드 인 볼리비아, 삼성 핸드폰 메이드 인 볼리비아 그렇게 해서 볼리비아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캐가서 거기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이 여기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여기서 공장을 만든다면은 볼리비아가 지금 바다가 없는 나라인데 오히려 바다가 없는 나라라는 그 타이틀을 벗어나서 남미의 파나마 그러니까 남미의 상업도시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볼리비아 전체를 상업도시 중앙도시처럼 그렇게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한국 분들, 한국 민족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이번에 저를 좀 응원을 해주시고 앞으로 한국 기관들이 좋은 훌륭한 기관들이 볼리비아에 와서 정말 한국에는 같이 저와 같이 일을 해서 한국 이름을 날리고 또 볼리비아도 발전시키고 볼리비아의 사람들과 남미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주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날릴 수 있고 또 볼리비아를 발전시켜주고 남미가 한국을 통해서 또한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례적인 도전이 될 텐데요. 볼리비아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볼리비아의 정치현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현 목사는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12살에 볼리비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졌던 확고한 신앙이 지금의 의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볼리비아에서는 매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안내하는 여름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꿈꿉니다. 볼리비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en students arrive at the Monte Blanco camp in Bolivia, they embark on an adventure that touches the lives of over 5,000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ampers every year. Christian camps like these are still uncommon in Latin America, especially camps with an emphasis on fun and games. The campus dates back to 1952 when New Tribes Mission established the Tambo boarding school for missionary children. Tim Ramsey attended Tambo in the 1960s while his missionary parents worked with the primitive Ayore tribe. And today, as president of LATCOM Mission, Ramsey has taken his old mission school campus and turned it into one of Latin America's model Christian camps. Over the past 10 years, Monte Blanco has become a magnet for campers. We use food, fun, and fellowship, which are really the three primary reasons any youth or kid goes to camp. They don't go for their spiritual needs or because, I have a driving desire to accept Jesus Christ. The fun and fellowship include outdoor games and team-building competitions, all focused on a single objective. Time they get off the bus until they get back on the bus to leave our facility, every activity they're in has a purpose, has a significance that is working together to draw them towards a decision moment, whether to accept Christ or to reconcile their lives with Him. And change does happen as up to 300 campers at a time experience Monte Blanco's mixture of fun and spirituality. Berea Christian School is one of many schools in Santa Cruz that send students to Monte Blanco. Principal Samuel Correa says that a highlight for many of his students is the bonfire. They really remember is going up the mountain. They remember that moment when they're on the mountain, at the bonfire, when they sing. Those are times they'll never forget, and they talk about all the time. Because they say on that mountain, they talk to me from the Word of God. The same message is reinforced during chapel and other camp activities. And when students make a spiritual commitment here, it doesn't take long for their families back home to notice the difference. The parents say, "What's happened to our son? What have you done?" Because we see them changed. Because they come and hug their parents. They come to tell them, "Dad, Mom, we love you. I love you." Or they come to ask forgiveness of their parents. Changed attitudes also help improve school performance. They are much more responsible, much more dedicated. They do their homework. They do better in their tests. They get along better with their teachers. So they have a better climate for fully developing themselves. Other principals have told Ramsey of similar changes in their schools. One reported, Our grades went up. We saw a drop in drug use and rebellion in our schools. We actually witnessed the change, dramatic change of some of the worst youth leaders in our school who accepted the Lord at Monte Blanco and came back and influenced their own peers to a whole different way of living life. the success of this Bolivian camping project has created new opportunities, motivating the Monte Blanco staff to take Christian camping on the road or up the river. Up the Amazon to a small town where over 300 and some youth came together for a camping conference. And our staff ran a camp very similar to what we run here for them. As Monte Blanco expands its influence, Ramsey and the staff hope that many more Christian leaders will develop camping programs as an effective instrument for transforming Latin America's youth. Stan Jeter, CBN News.
명절 때만 되면 꼭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건 중 하나가 가족 간 다툼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요. 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 간의 다툼이 평소의 1.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의 큰 사고로 발전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사실 명절만 되면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 그런데 이게 좀 통계적으로도 어떻게 좀 집계가 되어 있나요? 네, 지난 3년 동안 그 추석 명절 동안에 한 3, 4일 동안에 그 신고된 112 신고된 이제 가정 폭력 건수를 보면 한 1,059건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12 신고되는 것은 이제 아주 좀 심한 경우에 이제 신고되죠. 그렇죠. 그렇게 신고 안 된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문제는 이 증가된 게 보통 때보다 한 40몇 프로 증가하고는 있는데 거기에는 존속 살인과 같은 이런 강력범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도 증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법원에 이제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건수를 보면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예외 없이 설 명절이나 구정 명절 직후에는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구정 직후인 2, 3월이나 추석 명절 직후인 이제 10월 뭐 이때쯤에 그때 한 전달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가족 법률 상담소 있죠. 가정 법률 상담소. 거기에도 상담 건수가 최대 100%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까지면 엄청난 수치인 것 같은데. 그렇죠. 2배 가량 되죠. 사실 이 가족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명절에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갈등의 이제 원인이 뭔가를 보면 충족되지 못한 그 욕망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평소 때 많이 누적됐다가 이제 명절 때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결국은 이제 이게 터진 것이죠.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방에 이제 고향에 가다 보면 길이 이제 많이 막히니까 이제 벌써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처갓집을 갈 거냐 시댁을 갈 거냐 이걸로도 벌써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시댁을 가게 되죠. 근데 시댁을 간 후에 거기서 빨리 또 처갓집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언제 갈 거냐. 이게 이제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부부간에 갈등도 심해지고 또 신우 올케들 다 모였을 때 명절에 뭐 전부치고 뭐 이렇게 반찬 제사 음식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혼자서 다 그걸 담당하게 되고 올케는 이제 또 시어머니하고 또 편하게 있고 이러면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남편이 그걸 좀 배려를 하고 여동생한테 너 도와주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남편은 또 모여서 화투나 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폭발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 때 서로 다투다가 이제 다 모인 김에 거기서 또 크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결국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또 충족되지 못한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갈등이 커지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폭력도 생기고 또 뭐 이혼 소송도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또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고 형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궁에서도 임금한테 아주 극존칭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존칭을 쓰다 보면 싫어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형식을 따르면 실질도 바뀐다는 거죠. 근데 시댁하고 처갓집에 대한 그 언어라든지 그 용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시댁은 시댁, 처갓집은 처갓집 이렇게 하고 또 여긴 처남이지만 이쪽에는 뭐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호칭에 대한 차별이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권익위원회하고 국어언어연구원에서 호칭에 대해서 일상 속 호칭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자분들의 여성 응답자의 93.6%가 이거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93% 이상의 여성들이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명절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뭐 앞서서도 이 존속살인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좀 심화되면 이제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정폭력이 이제 문제됐던 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날 이제 가정에 모여서 어머니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너 밥을 왜 그렇게 먹냐? 이게 밥을 너무 이제 뭐 잘 개걸스럽게 먹거나 하면은 이제 또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우니까 뭐 얘기해 줄 수는 있죠. 예.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처갓집을 갈 거냐, 신가를 갈 거냐, 그걸 서로 싸우다가 처가를 갈 거냐, 뭐 시댁을 갈 거냐. 이러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남자가 17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하나는 이제 부부간의 가정 폭력도 실제적으로는 초기에는 가정 폭력이 이제 가볍습니다. 서로 툭툭 친다거나. 근데 그때 초기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한테 알려서 이거를 이제 좀 막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 일이니까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남편의 폭력이 점점 이 도가 넘어져서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너무 많이 폭력을 당하면 주변에 창피해서 또 얘기를 못하고 그 이후에는 창피한 거라든 그 생각이 없어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이 폭력에서 벗어날까 하는 이렇게까지 이 심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으로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오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초기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폭력이 갈수록 이제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좀 강화가 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강화됐습니다. 막 이제 과거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개입하면 오히려 파탄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해라. 근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이런 강력범죄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고가 되면 초기에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든지 또는 이제 가폭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여러 가지 보호명령을 내립니다. 초기에는 이제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 재발되면 이젠 형사법원으로 보내서 형사처벌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려는 그런 추세도 있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가정폭력이 있는 데를 또 모니터링을 해서 예방을 하고 또 부부 상담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가 많이 개입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개입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비해선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또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돼 있으니까 폭력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이게 신고를 해서 초기에 막아야 그 남편이 폭력 전과자가 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도 좀 이런 법적 조치들이 강화된 점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것들이 결코 이제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가정폭력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나중에 본인도 폭력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가정폭력이 있는 또 뭐 이혼을 하게 돼서 또 뭐 결국은 결손 가정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정서적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처음부터 없애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특히 명절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그날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결국은 이제 명절 때 만나면 위로받고 위안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하죠. 가족들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얘기를 들으면 견디질 못하죠. 이게 보통 사회생활에서 남끼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결국은 견딜 수 있는데 위안받고 싶은 사람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보여지면 뭐 치료를 할 수 있도록도 해야 되고요. 특히 명절날은 말을 배려할 수 있는 말, 좋은 말,
이런 것만 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니만큼 좀 함께 좀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는데 좋죠. 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참으면 결국 그런 문제는 이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명절날 결국 폭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은 명절날의 갈등만이 아니고 그 명절 가기 직전에 한 1년 동안에 계속 누적된 네.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이제 갈등이 폭발되면 1년 동안 어떤 부부간의 소통에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도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이제 선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평소에 존경하면 네. 그리고 평소에 소통을 잘하면 명절 때 발생하는 그런 부부 갈등이나 또는 이런 갈등이 폭발돼서 뭐 그 후에 폭력이라든지 이혼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올해 추석은 좀 불미스러운 일 없이 가족들에게 정말 좀 새로운 힘이 되는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오늘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참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교단 정상화를 위해서 감독회장 자리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총회 실행부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저를 이제 뽑아주셨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그 총실위원들의 그 뽑아주신 그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는 감독회의와 그 총실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감독회의 현직 감독님들하고 그다음에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들과 잘 협의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예, 서로가 좀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네. 교단 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까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담 이후에 인류는 다 갈등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갈등을 꼭 나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성장통의 한 부분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성장통이 이제 대립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대립이 왜 문제냐면 자기 주장이거든요. 법은 법대로 잘 지키면 되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일어난 갈등이라 이렇게 보면 네. 우리 교단에는 교류와 장정이라는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단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자의적인 해석들을 가지고 일어난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교단법을 있는 그대로 잘 성경 다음으로 잘 믿고 신뢰해 가면서 우리가 힘을 합칠 때 반드시 이 갈등은 축소되고 또 성장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감리교단은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감독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대립의 문제가 좀 빨리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좀 교단의 최대 당면 과제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당면 과제야 교단의 안정화입니다. 예. 근데 이 안정화를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 운동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행했던 기도와 말씀 전도 운동이 감리교단의 아주 중요한 이슈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기도와 말씀 전도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어떤 자기 기득권이나 또는 그 법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조한 웨슬레의 정신을 계승하고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위상을 회복해 가는데 한국교회가 갖는 역할이 있으니까 방향 전환을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단의 방향과 목표를 좀 다시 회복시켜서 네. 그렇게 가면 모든 것들이 좀 정상화되고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감독 회장님은 3.1운동 100주년 대회를 비롯해서 또 신사참배 회계운동 같은 그야말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많이 애써 오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단 갈등 봉합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신사참배 제가 보면서 오래도록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지만 네. 민족 전체가 회개운동을 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 문제는 한번 연합해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22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감독이 되면서 그 일을 주도할 수 있었고요. 네. 또 3.1운동도 100년을 올해 맞이하면서 3.1운동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기도운동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네. 생각하고 기도운동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문제도 분열이고 3.1운동도 민족의 분열 속에 일어난 연합을 위한 일이었다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기도운동의 회복을 목표로 정하고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각자 개교회주의 또 각자 개인 사고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목표를 잡아서 돌아가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초신자들이나 이 목사 안수 바로 되거나 장로님 바로 된 분들은 안 싸웁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대립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저는 성경을 믿고 성령 운동을 주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아주 중요하게 해왔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있다는 걸 믿거든요. 그리고 천국 가면 하늘에 상급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가하실 텐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 죽을 것처럼 싸우더라고요. 이제 곧 죽는데 그 에노스라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불렀다 그러는데 에노스는 죽음을 생각하는 이름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사는 사람을 저는 에녹이라고 봅니다. 300년 동안 죽음을 생각하면서 왜 그 무드셀라가 죽음이란 뜻인데 그 아들에 대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곧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네. 온유하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천국을 좀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또 기대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달 29일과 30일에 총회 입법회를 또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개선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입법의회는 장정개정위원회라는 네. 위원들이 모여서 준비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법을 집행하면서 미진했던 것들이나 또 개선해야 될 것. 장정개정위원들이 아주 그 정치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아주 교단의 리더십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러면서 봤을 때 그분들을 신뢰하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리교단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던 많은 부분들이 이 적용에 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회장에 관한 적용의 문제, 그리고 선거법 개정, 그리고 어떻게 교단이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면 입법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갑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이나 감독들의 권한이 네. 이렇게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직무 대행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감독회장이 정말 다시 회복돼 돌아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감독회장이 뽑혀서 차기에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 이 입법과 그리고 총회에 관한 부분들을 좀 분리시키고 권한을 좀 분리시키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입법의회장을 네. 감독회장이 감독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십사라고 이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입법위에는 대단히 중요한 감리교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법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보편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의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입법의회에서도 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도 좀 가져보고요. 네. 요즘 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둘 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한국교회가 리더십을 좀 발휘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좀 기대와 기도 제목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마치 그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양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 있거든요. 뭐 극좌, 극우, 뭐 교회 안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극좌건 극우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한 가정 안에서도 운동권의 동생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운동권이 아닌 형이 있기도 하고 그런 면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극좌건 극우건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요 것들을 어떻게 잘 중용화시켜서 네. 한국 교회가 발전하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제시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휘하는 게 리더십의 연합과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더십들만큼은 나눠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이렇게 지난 근대사를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들이 그 대한독립이라는 큰 이슈를 통해서 하나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대한 큰 이치를 가지고 네. 기치를 들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연합하면 좋지 않겠는가. 왜? 기도는 극우도 없고 극좌도 없습니다. 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다 함께 가야 될 부분이고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사회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리더십들이 연합과 일치에
좀 귀를 기울이고 힘을 합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기도를 통해서 함께 가야 한다. 갈등 역시 성장통이라고 하신 것처럼 네. 그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가는 감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개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경기도의회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9일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 나눔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미순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인 정치현 목사가 볼리비아 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는 길지가 않아서 교통 상황이 큰 관심사입니다. 네, 최근 5년간 내비게이션 자료를 모아 만든 빅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휴에 출발하실 분들은 12일 오후 4시 이후에 출발해야 교통정체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언제나 출발 시간의 선택이 연휴의 피로의 무게를 좌우하는데요. 잘 선택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길 가시길 바랍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